선생님,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하지만 윤경아,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30년 만에 재회한 스승과 제자.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금기된 감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산사태로 고립된 여관에서 터져나온 진실과 숨겨진 과거,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 반전이 지금 시작됩니다. 우리 채널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월에 장마가 시작되던 그날, 명수는 오랜만에 산속 여관을 찾았습니다. 61살의 은퇴교사였던 명수에게는 이런 홀로만의 여행이 필요했어요. 3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답답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현관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명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죠. 단정한 한복 차림에 곱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그 눈빛이 어쩐지 낯익었습니다. 혹시 윤경이인가요?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세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윤경, 30년 전 명수가 담임을 맡았던 고등학교 3학년 반 학생이었죠. 그때 윤경이는 반에서 가장 조용하면서도 눈빛만큼은 유독 깊었던 아이였습니다. 이 여관이 윤경이 것이었구나. 정말 우연이네요. 네, 선생님. 10년 전부터 이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오시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윤경의 목소리에는 그때 그 소녀의 떨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명수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 설레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산사태주의보가 내렸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아, 그거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내려가는 길이 막힐 수도 있어서 혹시 며칠 머물러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며칠을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에 명수의 심장이 더 빨라졌습니다. 30년 만의 재회, 그것도 이런 외딴 산속에서 말이에요. 방으로 안내받는 동안 명수는 윤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그 19살 소녀는 이제 51살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죠. 결혼은 했을까? 아이들은 있을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궁금한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선생님, 저녁은 8시에 준비해 드릴게요. 그때까지 좀 쉬세요. 고마워요, 윤경아. 자연스럽게 나온 반말에 두 사람 모두 당황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생과 제자라는 관계였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윤경이 문을 닫고 나간 후 명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왜인지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죠. 한편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윤경도 마음이 어지러웠어요. 명수 선생님, 그 시절 자신이 몰래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19살 소녀의 첫사랑이었지만 감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금기된 감정이었죠.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 윤경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남편과 헤어진 지 5년이 흘렀고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명수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때의 떨림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말이에요. 저녁 시간이 되어 윤경이 식사를 차려주었는데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말 한마디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윤경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평범하게. 그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명수는 윤경의 표정에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을 읽을 수 있었어요. 자신처럼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 같았거든요. 이 밤이 어떻게 흘러갈지 두 사람 모두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와 함께 윤경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19살 그때의 윤경이와 지금의 윤경이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마음을 어지럽혔거든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 7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침 식사 준비되었어요. 윤경의 목소리였어요. 명수는 서둘러 세면을 하고 식당으로 향했죠. 윤경은 이미 소반에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시네요, 윤경아. 습관이에요. 여간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움직여야 해서요. 윤경이 차를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서 명수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이상했죠. 30년 만에 만났는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선생님, 차 드세요. 직접 우린 거예요. 윤경이 찻잔을 건네주면서 손끝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라며 눈을 마주쳤어요.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거든요. 명수는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산사태는 어떻게 되었나요? 명수가 화제를 돌리려고 물었지만 윤경의 대답은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길이 막혀 있어요. 오늘도 못 내려가실 것 같아요. 하루 더. 이 좁은 공간에서 윤경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뜻이었어요. 명수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저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을 뵐 수 있어서 오히려 좋은걸요. 윤경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명수도 알 수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그때 그 19살 소녀의 순수함과 지금 51살 여인의 깊이가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여관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약해졌어요. 선생님, 그때 일 기억하세요? 그때가 언제? 졸업식 날. 저한테 편지 한 통 주셨잖아요. 명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 편지를 윤경이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그 편지에는 선생으로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윤경이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적었던 것이었죠.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윤경의 고백에 명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30년 동안 그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윤경아, 그건 선생님도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는 어렸어서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읽어보니까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30년 전 금기였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선생과 학생이라는 관계 때문에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이제 우리 둘 다 어른이니까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윤경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선생님이 계셨어요. 명수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뭔가 늘 아쉬웠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윤경아, 나도. 그때 갑자기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윤경이 깜짝 놀라며 명수 쪽으로 몸을 기댔어요. 자연스럽게 명수의 팔에 안긴 윤경을 보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윤경이 명수를 올려다보았고 명수도 윤경을 내려다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길게 머물렀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윤경의 속삭임에 명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리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오후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습니다. 윤경은 명수에게 따뜻한 담요를 가져다 주려고 방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이 나눈 아침의 대화 이후로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렸거든요. 선생님, 담요 가져다 드릴게요. 날씨가 추워져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선 윤경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떨림이 있었어요. 명수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고마워요, 윤경아. 명수가 돌아서면서 윤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침에 나눈 고백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마음이 이제는 숨길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었거든요. 윤경이 담요를 건네주려고 다가오다가 갑자기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윤경이 비틀거리며 넘어지려는 순간 명수가 재빨리 달려가 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대로 서로를 바라보며 멈춰섰죠. 가까워진 거리 때문에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괜찮아요? 명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어요. 윤경의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면서 어지러웠거든요. 발목을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윤경의 대답도 떨리고 있었어요. 명수의 체온이 손을 통해 전해져 와서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죠. 명수는 윤경을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윤경의 발목을 살펴보았어요.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약간 부어 있었죠. 많이 아파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뭐려? 내가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명수의 손이 윤경의 발목을 감쌀 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느끼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윤경은 명수의 진심 어린 보살핌에 마음이 더욱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찬물에 수건을 적셔 올게요. 아니에요, 선생님.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명수는 이미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수건을 적셔 가지고 와서 윤경의 발목에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그 순간 윤경이 작게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파요? 아니에요. 시원해서. 윤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명수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마음이 더욱 동요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따뜻한 보살핌을 받아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요. 윤경의 솔직한 고백에 명수의 손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다시 한번 길게 이어졌죠.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습니다. 바깥의 폭우로 인해 전기가 나간 것 같았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어머, 정전이네요. 촛불을 가져올게요. 윤경이 일어나려고 하자 명수가 윤경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발목 다쳤는데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더 잘 알아요. 금방 가져올게요. 윤경이 발목의 아픔을 참으며 촛불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촛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더욱 신비롭게 만들었죠. 이상하네요. 하필 이런 날씨에 정전까지.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르겠어요. 명수의 말에 윤경이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어요. 평소 신중했던 명수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운명이라니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도, 산사태로 길이 막힌 것도,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일까요? 명수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해서 윤경도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촛불이 흔들리는 것처럼 두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죠. 윤경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결혼을 했지만 아이들을 낳고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19살의 윤경이가 있었어요. 다른 여자와 함께 있을 때도 문득문득 당신이 떠올랐어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간직해온 마음과 똑같은 고백이었거든요. 저도요, 선생님. 다른 사람과 결혼했을 때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진짜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죠. 하지만 선생님을 다시 만나고 나니까 알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촛불의 따뜻한 빛 아래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제라도 솔직해져도 될까요?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가요? 명수의 손이 윤경의 손을 덮었습니다. 윤경도 그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만의 스킨십이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선생님, 저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감정에 솔직하고 싶어요. 명수의 고백에 윤경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들이었는데 이제야 진짜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불안정하지만 아름다웠죠. 바깥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더욱 거세게 몰아쳤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 소리조차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어요. 명수가 윤경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윤경도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거든요. 두 사람의 손이 더욱 꼭 맞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춰온 모든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조심스러웠어요. 촛불 아래서 나눈 고백과 포옹이 너무나 달콤했지만 동시에 두려웠거든요. 길은 언제쯤 뚫릴까요?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사실은 길이 뚫리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이 달콤한 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거든요. 글쎄요. 며칠은 더 걸릴 것 같아요. 윤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수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경아, 있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윤경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문명우, 누구예요? 명수가 물었지만 윤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문명우라는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거든요. 아, 손님이 계시네. 문명우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험악한 인상이었죠. 명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여관에 투숙 중인 손님입니다. 명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문명우는 대답 대신 윤경을 노려보았어요. 윤경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는데? 개인적으로 말이야. 지금은 손님이 계시니까. 손님? 이 할아버지가? 문명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명수의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참고 있었죠. 문명우 씨, 예의를 지켜주세요.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문명우는 비웃기만 했어요. 예의? 윤경아, 넌 나한테 예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 어젯밤에 뭘 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명수와 윤경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 소리예요? 시침이 떼지 마. CCTV가 다 찍혀 있어. 어젯밤 이 할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거 말이야. 문명우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어요. 흐릿하지만 분명히 윤경이 명수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손님 방에 촛불 갖다 드린 것뿐인데. 윤경이 변명했지만 문명우는 더욱 비웃었어요. 촛불? 새벽 2시에? 그것도 2시간이나 있다가? 명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시간까지 함께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당신이 누군데 우리 일에 간섭하시는 거죠? 명수가 참다 못해 말했지만 문명우는 오히려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땅의 재개발 브로커야. 그리고 문명우가 윤경을 쳐다보며 음흉하게 웃었어요. 윤경이의 전 남편이지. 명수가 깜짝 놀라 윤경을 바라보았어요. 윤경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전 남편이라니요? 정확히는 사실혼 관계였지. 법적으로 결혼한 건 아니었어도 5년을 같이 살았거든. 그런데 이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라고. 명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윤경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지. 내가 이 여관 땅을 사려고 하는데 윤경이가 팔지 않겠다고 하거든. 그런데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 문명우의 진짜 목적이 드러났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윤경을 협박하려는 것이었죠. 협박하시는 거예요? 명수가 화를 냈지만 문명우는 태연했어요. 협박? 이걸 협박이라고 해? 그럼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도 협박이겠네? 당신이 뭘 원하는 거죠? 윤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간단해. 이 땅을 내가 제시한 가격에 팔아. 그럼 이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그럴 수는 없어요. 이건 제 모든 재산이에요. 그럼 이 할아버지 신상 정보랑 함께 영상을 온라인에 올릴 거야. 은퇴한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지 않아?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자신의 명예는 물론 가족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었거든요. 당신 정말 비열하네요. 비열? 이게 현실이야, 할아버지. 세상은 원래 이런 거거든. 문명우가 명수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윤경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선생님한테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뭐가 있었던 거야? 순수한 만남이었다고? 문명우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사실 문명우는 아직도 윤경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못 가진 여자를 이 늙은이가 가지겠다고? 웃기지 마. 문명우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윤경에 대한 소유욕이었죠. 문명우, 당신은 정말. 윤경이 말하려는 순간 문명우가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결정해. 땅을 팔 것인가 아니면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는 걸 볼 것인가. 명수와 윤경은 절망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없어. 30초 안에 대답하라고. 문명우의 협박이 절정에 달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윤경이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수를 바라보는 윤경의 눈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깐만요. 윤경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명수와 문명우는 긴장한 채로 윤경을 바라보았죠. 잠시 후 윤경이 낡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윤경이 봉투에서 꺼낸 건 오래된 진술서였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선명했죠. 이게 뭔데? 문명우가 의아해하며 진술서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문명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당신이 5년 전에 저한테 했던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폭행, 협박, 그리고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강제로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까지요. 명수가 깜짝 놀라 윤경을 바라보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윤경아, 그때 일을 왜 지금? 당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잖아요. 그때 간호사가 권해서 작성해뒀어요.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면서요. 문명우는 당황했지만 금세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5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 그때 왜 신고하지 않았는데? 두려웠으니까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윤경의 고백에 명수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윤경이 혼자 견뎌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더 이상 당신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윤경아. 명수가 윤경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함께 담겨 있었죠. 선생님, 제가 지켜야 할 게 있어요. 당신과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더럽히고 싶지 않아요. 윤경의 말에 문명우가 화를 냈어요.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는 거죠. 당신이 저한테 한 짓들을 세상에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때 명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윤경아, 이제 그만해요. 내가 말할게요. 선생님, 안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해요. 명수가 문명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이 뭘 원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윤경이를 괴롭히는 건 용서할 수 없어요.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30년 동안 교사를 했어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명수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문명우가 조금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협박에 사용하려는 그 영상. 그게 진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야? 윤경이가 내 방에 간 건 정전 때문에 촛불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윤경이의 발목 부상을 치료해주고 있었죠. 의료진이 확인하면 다 밝혀질 일이에요. 명수의 논리정연한 설명에 문명우가 당황했어요.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명수가 잠시 멈췄다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나는 이미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윤경이 깜짝 놀라 명수를 바라보았어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네. 윤경아, 당신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말이에요. 명수의 고백에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진심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감동적인 이야기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문명우가 비웃으며 다시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혼했든 안 했든 은퇴한 교사가 제자와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건 변하지 않거든. 그럼 어쩔 건데요? 윤경이 도전적으로 물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섰거든요. 간단해. 이 땅을 팔든지 아니면 이 영상과 함께 할아버지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뿌리든지 그렇게 하세요. 명수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문명우와 윤경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영상을 올리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하세요. 선생님, 윤경이 놀라서 명수를 말렸지만 명수는 단호했어요. 윤경아, 나는 이제 숨기고 싶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것도 말이에요. 하지만 그러면 선생님이 피해를 봐요. 피해? 진짜 사랑을 찾은 게 피해인가요? 나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명수의 말에 문명우가 더욱 화를 냈어요. 좋아. 그럼 정말로 올리겠어. 문명우가 휴대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윤경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문명우, 당신 딸 얘기해 볼까요? 문명우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수진이 말이에요. 당신 딸. 명수가 깜짝 놀라 윤경을 바라보았어요. 문명우에게 딸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수진이가 뭐가 어쨌다고? 수진이는 제 딸이기도 해요. 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명수는 말을 잃었고 문명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저한테 했던 그 일의 결과가 수진이에요. 윤경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수진이도 상처받게 돼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명우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윤경의 폭탄 고백에 완전히 당황한 것 같았죠. 수진이가 내 딸이라고? 네. 22살 수진이요. 당신 눈을 그대로 닮은. 윤경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명수는 충격을 받은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럼 그때 일의 결과가 맞아요. 당신이 저를 강제로 그 일 때문에 수진이가 생겼어요. 문명우가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었나요? 당신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윤경이 쓰라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22년 동안 혼자 감춰온 비밀이었죠. 명수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윤경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왜 혼자 여관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동안 윤경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윤경아,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생님,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19살이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고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어요. 윤경의 고백에 명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니. 수진이는 지금 어디에? 문명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영어 교육과 4학년이죠. 당신 존재는 모르고요. 엄마가 어려서 결혼했다가 일찍 헤어졌다고만 알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걸 모른다고? 당신 같은 사람이 아버지라는 걸 알면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수진이는 착한 아이예요. 너무 착해서 가끔 걱정될 정도로요. 윤경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딸만큼은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산골로 온 거예요. 수진이가 서울에서 공부하는 동안 조용한 곳에서 여관을 운영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명수가 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윤경아, 혼자서 딸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니까 당연한 거죠. 수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아버지 없다고 주눅들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윤경의 말에 문명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 때문에 윤경이 이런 고생을 해야 했다는 게 미안했거든요. 윤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지난 22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수진이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받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럼 수진이를 만나게 해줘. 내가 직접 사과할게. 문명우의 간청에 윤경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수진이는 이제 행복해요. 좋은 남자친구도 만났고 졸업하면 결혼할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그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내 딸인데. 딸, 지금까지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딸이에요? 수진이의 아버지는 저예요. 엄마인 동시에 아버지였어요. 윤경의 목소리에 강인함이 담겨 있었어요. 22년 동안 혼자서 딸을 키우며 터득한 강인함이었죠. 명수는 윤경을 바라보며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을 보호하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존경스러웠거든요. 선생님, 이런 저와 함께해도 괜찮으세요? 제게는 이런 과거가 있고 22살 딸도 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인지 더 잘 알게 되었을 뿐이에요. 오히려 더 존경스러워요. 명수의 따뜻한 말에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런 이해와 포용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도 만나보고 싶어요. 당신의 딸이니까 저에게도 소중한 존재가 될 테니까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명수의 말에 윤경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잊고 살았는데 이제야 다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문명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자신의 딸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딸이 자신의 존재조차 모른다는 현실이 충격으로 다가왔거든요. 윤경아, 정말 수진이를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거야? 당신이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면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지금 당신 모습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먼저 이 협박부터 그만두세요. 그리고 저희를 그냥 놔둬주세요. 수진이를 만나고 싶으면 최소한 몇 년은 기다리세요. 그동안 당신이 정말 변했는지 지켜볼 테니까요. 문명우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딸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사업적 욕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알겠어.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이 땅 일도 포기할게.
정말이에요? 어차피 내 딸이 살아갈 세상인데 내가 더럽힐 수는 없잖아. 그리고 윤경아, 수진이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문명우가 떠난 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흘렀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죠. 선생님, 저녁 드세요. 윤경이 소반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 때문에 지쳐 보였지만 그 얼굴에는 해방감 같은 것이 스며 있었죠. 윤경아, 고마워요. 오늘 정말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22년 동안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처음 왔을 때와는 달리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게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도. 윤경아, 그런 말 그만해요. 오히려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딸을 키우며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명수의 진심 어린 말에 윤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이해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사실 두려웠어요. 선생님께 실망을 끼칠까봐. 실망? 천만에요. 당신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 제가 자랑스러워요.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촛불이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전기는 아직 복구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좋았어요. 선생님, 수진이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듣고 싶어요. 윤경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딸 얘기를 할 때면 항상 그랬죠. 수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효녀예요. 당신을 닮았나 보네요. 아니에요. 수진이가 저보다 훨씬 밝고 긍정적이에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수진이가 위로해줬어요. 엄마, 우리 둘이면 충분해라고 말하면서요. 윤경의 목소리에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1년 선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수진이한테 프로포즈할 계획도 있다고 하고. 그럼 곧 시어머니가 되시는 거네요? 명수의 말에 윤경이 웃었어요. 네. 그런데 좀 걱정이에요. 수진이가 결혼하면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명수가 윤경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윤경아,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명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사실 저도 아내와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거군요. 네. 이미 변호사와 상의했어요. 재산 분할이나 그런 건 아내에게 유리하게 해주려고 해요. 3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요. 명수의 말에 윤경이 놀랐어요. 그럼 선생님은 맨손으로. 괜찮아요. 연금도 있고 이 나이에 많은 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자신에게 있을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저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저에게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줬잖아요. 그때 갑자기 큰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윤경이 깜짝 놀라며 명수에게 기댔죠. 무서워요.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명수가 윤경을 감싸 안았어요. 두 사람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선생님,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요?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명수의 말에 윤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촛불빛에 비친 명수의 얼굴이 너무나 다정했죠. 선생님, 윤경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가까워졌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이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산 위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또 다른 산사태가 일어나는 소리였어요. 어머, 큰일이에요. 윤경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멀리서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는 게 보였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안전해요. 하지만 윤경이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저쪽에 다른 여관이 하나 더 있거든요. 혹시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윤경이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며 명수가 결심했어요. 가봐야겠어요. 안 돼요, 선생님. 위험해요. 하지만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명수가 우비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도 같이 갈게요. 안 돼요. 당신은 여기 있어요.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가요. 결국 두 사람은 함께 폭우 속으로 나섰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헤쳐나갔죠. 그때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달려가 보니 문명우였어요. 산사태에 휘말려 다친 것 같았죠. 문명우, 윤경이 소리쳤어요. 의식이 있어요. 빨리 옮겨야 해요. 명수와 윤경이 함께 문명우를 부축해서 여관으로 돌아왔어요. 생사의 순간에서 원수든 연인이든 상관없었거든요. 여관에 도착해서 문명우를 침대에 눕히고 응급처치를 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고마워. 윤경아. 문명우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람이니까요. 그 순간 세 사람은 모든 갈등을 잊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폭풍우 속에서 만난 이 밤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거든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사흘 동안 계속되던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문명우는 밤새 열이 나서 정신을 잃었다가 이제야 깨어났죠.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윤경이 물수건으로 문명우의 이마를 닦아주며 물었어요. 밤새 간병을 했더니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죠. 고마워. 밤새 돌봐줘서. 문명우의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어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명수도 부엌에서 죽을 끓여 가져왔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기운을 차려야죠.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문명우가 처음으로 명수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생사의 고비를 넘나드는 밤을 함께 보내면서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사람 일이 참 모르겠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원수 같았는데 명수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죽을 고비에 서니까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별게 아니더라고요. 문명우가 죽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땅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윤경이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멀리서 구조대 차량들이 올라오는 게 보였죠. 구조대가 왔네요. 이제 병원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윤경아, 병원 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문명우가 윤경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뭔가요? 수진이 일 말이야. 내가 성급했어. 당장 만나겠다고 고집 부린 게 잘못이었어. 문명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 수진이는 지금 행복하잖아. 그 행복을 내가 망칠 권리는 없어. 윤경이 놀란 표정으로 문명우를 바라보았어요.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럼 수진이가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보낼게. 이름 없이 말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문명우의 말에 윤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이 여간 일도 더 이상 강요하지 않을게. 당신이 팔고 싶을 때 파는 거야. 문명우. 미안해, 윤경아. 22년 전 일부터 어제까지. 정말 미안해. 문명우가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생사의 기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 같았죠. 그때 구조대원들이 여관으로 들어왔어요. 환자가 계신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요. 산사태에 휘말려서 다쳤어요. 명수가 안내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문명우를 들것에 옮겨 실었죠.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으세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이지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명우가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윤경과 명수를 바라보았어요. 윤경아, 행복해. 그리고 선생님, 윤경이 잘 부탁드려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조대가 떠난 후 여간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명수와 윤경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맑아진 하늘을 바라보았죠.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윤경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윤경아. 명수가 윤경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저와 함께 살아가실 건가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요? 이런 진짜 사랑을 만난 게 후회될 리 없죠. 명수의 확신에 찬 대답에 윤경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수진이한테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때 윤경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뉴스 봤어요? 거기 산사태 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딸의 목소리에 윤경의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엄마, 제가 서울 올라가기 전에 인사드리러 갈 사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윤경이 명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응, 아주 좋은 분이야. 엄마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정말요?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처음 들어봐요. 수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언제 뵐 수 있어요? 다음 주말에 올라와. 그때 소개해드릴게. 네, 정말 기대돼요. 엄마 행복해 보이는 목소리예요. 전화를 끊고 윤경이 명수를 바라보았어요. 수진이가 다음 주말에 온대요. 설레고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딸을 만난다는 게. 두 사람이 서로 바라보며 웃었어요.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일들이 기대되었거든요. 선생님,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천천히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 되죠. 서두르지 말고요. 명수가 윤경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 나이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닐까요?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으니까요. 윤경의 말에 명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는 체면이나 남의 시선보다 진짜 마음이 더 중요하죠.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저 멀리 산 아래로 구조대 차량이 사라져가는 게 보였어요. 문명우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죠.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 같았어요. 윤경과 명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함께 해나갈 거였죠. 그날 밤의 뜨거운 숨결과 진심 어린 고백들은
두 사람 가슴에 평생 남을 소중한 기억이 되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진짜 사랑이었으니까요.